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월 30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은 자동응답 메시지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동응답 메시지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요거 나오면 Thank you for calling. 주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Thank you for calling. Thank you for calling. 요거 연습해 주시고 또 information, transfer, bill, 그리고 postal code 이런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Question 2는 식물원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사람이 직접 말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식물원 안에서 방송으로 나오는 내용인지는 이 지문을 봐서는 알 수 없었어요. 어쨌든 식물원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botanical garden, 식물원, botanical garden이 나왔고요. information 또 나왔네요. 참 자주 나오는 단어이죠. 오늘 시험에서는 1번 지문, 2번 지문에 둘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information, roses, 장미, 이 단어가 2번 나왔고 gardener, demonstrate 이런 단어들이 보였어요. Part 2, Question 3, 사진 묘사하기에서는 사무실이 나왔는데요. An office,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There are 3 women in the scene. 그 중에 2명이 한 팀이고 나머지 1명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한 팀이라는 것은 둘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2명의 행동이 연관성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1명은 따로 떨어져서 자기만의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3명의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two of them are 뭐 하고 있냐면 그 오른쪽에 있는 커다란 board 앞에 서 있었습니다. Two of them are standing in front of a large board. 이게 그냥 board 같기도 하고 뭐 게시판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board 하셔도 되고 아니면 bulletin board라고 하셔도 되었었겠습니다. Two of them are standing in front of a large board. 이제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쩌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쩌고 이렇게 해볼게요. The woman on the right is 뭐 하고 있냐면 그 board에 종이를 붙이고 있었어요. 서류인지 종이인지 The woman on the right is putting a piece of paper on the board. putting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붙이고 있다, attaching 이런 단어를 쓰셔도 좋겠습니다. 시험 볼 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조금 전에 standing in front of a large board 이 board에 대해서 처음 명시하는 거기 때문에 a large board 했고 이 여자가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그 board에 종이를 붙이고 있죠. 좀 전에 명시를 한번 했었던 그 board에 종이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the board 이런 관사를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관사가 되게 짧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관사 하나만 잘못 써도 뭐 board가 하나가 더 있나? board를 아까 얘기를 뭐 했었던 거야? 안 했었던 거야? 뭐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얘기할 때는 a board, 두 번째 얘기할 때부터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board, the board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시험 볼 때 이런 관사를 잘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종이를 붙이고 있고 뭐 무엇을 입고 있다 하셔도 되고 she is wearing 무엇 왼쪽에 있는 여자 the one on the left 이것도 the woman on the left 하셔도 되는데 자꾸 woman 하니까 the one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주셔도 돼요. The one on the left is looking at the board. 왼쪽에 있는 여자는 board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looking at the board라고 하시면 되고 she is wearing 무엇 해서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어요. 옷은 해주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되고 사진의 왼쪽에 장면의 왼쪽에 in the left of the scene 장면의 왼쪽에 또 다른 여자, the other woman이 뭐 하고 있었냐면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Sitting on a chair and reading a newspaper. 이런 식으로 행동 묘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얘가 옷을 뭐 입고 있다 하실 수 있겠죠. 사람 묘사 이외에도 사물 배경 묘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좀 일괄적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고 시간이 만약에 사람 묘사만 하는데 45초가 다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그 옷차림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해주시는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만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방식이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게 사람의 말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좀 느리게 하시는 분이라면 옷 같은 거, 옷차림 같은 거 묘사를 안 하면서 내용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고
말이 좀 빠르신 분이라면 일관성 있게 얘 옷차림, 얘 옷차림, 얘 옷차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말 속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만점을 받는 사람은 말이 빨라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낑겨 넣어야 만점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맞는 스타일대로 점수를 받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말이 느린 스타일이 있고 말이 빠른 스타일이 있으니까. Part 3. 아파트 임대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4번 문제는 when, how long. 자, 최근에 아파트, 그러니까 어디서 살지? 아파트를 찾아봤던 적이 최근에 언제였냐? 그리고 how long은 뭐였냐면 그거를 찾는데 얼마나 걸렸냐 해서 4번 질문의 주인공은 when 하고 how long 이었어요. when에 대한 답변은 뭐 last year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작년에. how long은 기간이 답변으로 나와도 되고 시간이 답변으로 나와도 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찾는데 2주가 걸렸을 수도 있고 3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hours 하셔도 되고 2 weeks 하셔도 되는. 5번 문제. 방문이 필요하냐? 내가 어떤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직접 가서 볼 필요가 있겠냐? 라는 질문이에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네, 이거를 임대하기 전에 볼 필요가 있습니까? 네, 답변은 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와도 될 것 같고 방문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죠. 방문이 필요가 없다. 요새는 인터넷에 충분히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답변도 만점 받을 수 있는 답변이에요. 6번 문제는요. 그 아파트를 우리가 빌릴 수가 있고 아니면 살 수가 있잖아요. 빌리는 거에 비했을 때 사는 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는데 장점 너무 많죠. 월세 사는 거 말고 아파트를 내가 사버렸어요. 그럼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많은 장점들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월세를 안 내도 되죠. pay rent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 꾸미는 거 있잖아요. 꾸미는 거를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decorate. I can decorate the place without anyone's permission. 누구의 허락 없이도 decorate 할 수 있고 계약 기간 이거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막 1년 지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딴 데로 이사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나 이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Part 4 보실게요. 컨퍼런스 주제가 나왔고 가격이 나왔고 첫 번째 날짜, 그 다음 날짜 해서 날짜가 2개로 나뉘어진 이런 일정이 나왔습니다. 7번 문제는요. 제일 마지막 줄 일정 10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일정 10번은 언제 누구 그래서 일정 10번 시간 그리고 누구 이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8번 문제에서 점심값은 따로 내야 되죠? 이런 질문이었는데 가격 이 정보의 제일 위에서 보시면 가격이 나와 있고 식사 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가격은 얼마이고 식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식사는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을 하셔도 좋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워크숍. 다 얘기해줘. 워크숍이 첫 번째 날짜에 하나 들어있고 두 번째 날짜에 하나 들어있네요. 이거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presentation이라는 단어가 어딘가에 2개가 보였어요. 그거 나올 수 있는 거고 사람 이름 3번 이 2개가 보였어요. 이 사람이 진행하는 모든 세션 다 얘기해줘. 이것도 9번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 그런 부분이었다. 이거는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Part 5 기존 유형이 나왔는데 3일 동안 연속으로 하는 무슨 페스티벌 이래요. 이 3일 동안 musical performance 그러니까 앞에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뮤지컬 퍼포먼스를 하는 시간이 3일 다 이렇게 몇 시간씩 있대요. 뮤지컬 퍼포먼스를 하는 시간이. 근데 첫 번째 날이 문제예요. 이 첫 번째 날에 공연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뮤지컬 퍼포먼스를 위해서 남겨놓은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지원자들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공연을 해야 할 사람이 여러 팀이 더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걸 어쩌면 좋을까? 저는 extend the performance time. 좋은 해결책이에요. 시간을 늘리자. extend the performance time 하면 공연 시간을 늘리자. 이런 말이죠. 항상 만점을 받으려면 부연 설명.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째가지고 그래서 막 너도 알다시피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자잘한 디테일한 설명 있잖아요. 이런 부연 설명이 잘 들어갔을 때 만점의 확률은 높아져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add A to B 하면 A를 B에다가 더하자 이런 말이죠. If we add 10 to 15 minutes per day 그래서 10 to 15 minutes per day 10분에서 15분 정도 per day 그 3일 동안 공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per day 날마다 매 날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늘리면 to the current performance time 지금 현재 공연 시간에다가 10분 15분을 더 갖다 붙이면 모든 musicians들이 플레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좀 해봤는데 여기에서 부연 설명 더 붙이실 수도 있죠. 너도 알다시피 각 공연이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니?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늘리면 우리가 두 팀에서 세 팀은 한 날짜에 더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영양껏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다가 너무나 많은 문법 실수, 영작 실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부연 설명은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지만 부연 설명을 한 문장이라도 디테일하게 또박또박 명확하게 잘 해줬을 때는 만점의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잘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Part 6 마지막 파트인데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학교에서 우리가 견학 같은 거를 가잖아요. 견학을 갈 때 어떤 때 가는 게 더 좋겠니? 양자택일이에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업체 이런 데에 가서도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Art Museum 이런 미술 박물관 이런 데 가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겠죠. 사업체에 가는 게 좋을까요? 뮤지엄에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은 둘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 사업체에 방문을 하면 학생들이 제가 아이디어 몇 개 드릴게요.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책임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책임감을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Art Museum에 가면 스트레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작력이나 상상력 이런 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체에 방문하는 것은 이 공부의 연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A와 B 양자택일 시험이 나왔을 때 내가 A를 선택을 하셨다면 A의 장점에 대해서 두어 개 얘기를 하시고 B는 이래서 별로다 라고 B에 대한 단점을 한마디 정도 하시는 것도 60초를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시험은요. Part 5가 좀 어려웠어요. 시간을 연장하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부연 설명 영작하기가 좀 까다롭게 들어갔어야 됐었던 부분. 다른 파트들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Part 6는요. 어려웠는데 이게 Part 6가 어려운 건 하루 이틀이 아니죠. Part 6는 매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art 6에서는요. 좀 어려운 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난이도는 6 정도가 적당하게 보입니다. 자, 오늘 후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